안녕하십니까. 건축법규 꿀팁 5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림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발코니 면적, 건축물의 높이, 반자 높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림으로 출제되니까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그림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지의 대지 면적은, 자, 얘는 하천일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 하천이나 경사, 철도선로 부지일 때에는 여기서부터 4m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2m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내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m 도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m 도로예요. 그럼 여기에도 가각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가각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뭘 또 알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90도니까 90도와 관련된 가각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얘가 90도 미만일 때,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 그럼 여기가 4m, 3m, 3m, 2m, 3m, 2m, 2m, 2m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A도로라고 그러고 B도로, A도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A도로, 여기 A도로, B도로 해놓고, 자, 여기가 A도로가 8 미만이고 6이에요. 6 이상. A도로가 6 미만이고 4m. 자, 이걸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할게요. 90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B도로입니다. A도로. 4m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하나는 6m고 여기 다 요거 두 개에 해당돼요. 그렇죠? 가각으로부터 2m, 2m 후퇴해야 되고 2m, 2m 하셔야 돼.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15m니까 13m 곱하기 10m예요. 마이너스. 삼각형 두 개 빼줘야 되죠? 2분의 2 곱하기 1을 해서 두 군데예요. 이렇게 하면은 130제곱미터에 4를 빼주니까 126제곱미터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름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은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26제곱미터가 정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처마를 잘 보니까 2m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일 때는 1m씩 후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빨간 부분이 건축 면적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12m가 되겠네. 1m씩 빼니까 12m 곱하기 1m씩 빼니까 12에서 10m가 되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10 하니까 120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노대로서 바닥 면적에 상입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법의 이론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노대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넓은 부분에서 1.5m까지는 면적이 안 들어가죠? 노대 면적에. 이 부분만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2분의 파이 R 자승이 되겠죠. 자, 2분의 파이가 3.14입니다. 자, 반지름이 2의 자승이에요. 이거 없어지니까 6.28제곱미터가 이 노대 발코니의 면적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단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예요. 여기는 도로가 지표보다 낮았을 경우 2분의 1이 올라오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건물의 높이로 보게 돼 있어요. 자, 7m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눠주니까
3.5m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더해? 6m를 더해줘야 되죠. 6m를 더하니까 이 건물의 높이는 9.5m가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갖는 거실의 반자 높이를 오른 것은,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자 높이 H는 수평 길이에 대한 면적을 나눠주면 되죠. 수평 길이는 이미 주어졌어요. 10m로 주어졌고요. 자, 면적을 요거를 갖다 분할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3. 해가지고 면적을 1번이면 3번의 면적을 구해서 더하면 되죠. 10m 곱하기 3 하니까 1번은 3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2번은 5 곱하기 2죠. 여기는 10제곱미터가 나오네요. 3번은 5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하니까 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다 더하니까 45제곱미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4.5m가 가중평균 높이가 되겠네요. 반자 높이. 정답은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6번입니다.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층고 산정 방법. 요거는 뭐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게 돼 있죠.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높이를 한다.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이런 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해설하는 게 편해요. 건축물 부분의 높이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까지가 30m예요. 그림으로 그리세요. 자, 막루의 높이가, 막루입니다. 막루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15m예요. 일대 건축물의 높이는 단 막루 바닥 면적은 당해 건축 면적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0m에다가 플러스 건축 면적이 10분의 1이면은 15m에서 12m를 빼주게 돼 있어요. 계산하니까 33m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단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이 8분의 1이 한 경우로 그 부분의 높이가 얼마를 12m죠.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 높이에 상입한다. 정답은 바로 4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으로 출제되는 문제. 그림으로 출제되는 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